현재 시간 오후 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시장이 불안하니까 빠르게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고냐 스톱이냐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사실 코스닥이 810선까지도 위태롭고 800선까지 위태롭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 다들 뭐 트럼프발 악재 때문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너무 국내 증시 타격이 유독 큰 것 같은데 네. 왜 빠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체력이 약한 시장이 아닐까라서 저는 그렇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반도체 IT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나오는 쪽은 반도체 IT.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반도체 IT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자국 기업이 아닌 이상 참 수혜를 보기는 어렵겠다. 트럼프가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자금들이 아무래도 위치도 고점이고 그러다 보니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것이 조정인 줄 알고 너무 섣부르게 매수를 했다가 지금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지금 계좌가 좋지 못한 상황의 연속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중화권 증시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뭐 선물의 매도 포지션의 어떤 이 환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지수의 어떤 하락은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제 손절해야 되나요? 이제 뭐 비중을 덜어내야 되나요? 이건 지났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강한 쪽, 상대적으로 살아있는 쪽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 안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알아볼까요? 그 전에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고냐 스톱이냐 90%의 여전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100% 위에서 노력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지요. 인기 검색, 뭐 상승 테마, 이슈 부각된 대표적인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이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어김없이 또 한 번 여실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곽동식 회장이 나섰습니다. 지금 불꽃남자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하는데 계속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걸로 대표적이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데 한몫해 줄까요? 일단은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네.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가 보여준 자사주 공시를 다른 반도체 기업들 혹은 다른 기업들이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받아야 된다. 제대로 된 주주 환원 정책 하겠다, 할 가능성이 높다,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날 한미반도체처럼 누가 움직여줘야 저는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주가 위치가 낮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또 가야 되나, 또 가나, 또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뭐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저PBR 관련주, 수급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도움을 보태겠다라고는 했지만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간 기업들 많아요. 하지만 그 기업들 정말로 주주 환원 정책을 했는가?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들이 오늘의 이 한미반도체의 기술력, 실적 이걸 저는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한미반도체에서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것을 다른 기업들이 저는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증시 비꼬는 말도 없어질 것이고요. 네. 중장기로 투자하는 자금도 많기 때문에 저는 탄탄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자꾸 탓하지 말고 그걸 해소하려는 그렇죠. 기업 측에서의 노력이 보여준다면 다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사라질 수 있을 텐데 본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한미반도체 현재 주가 보시면요. 이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약간 그래도 저점보다는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락을 상승으로 바꾸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액단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미반도체 최근에 내리 하락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지금 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흐를 때가 가장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당일 뭐 5% 10% 빠지면 손절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씩, 2%씩 이렇게 빠지다 보면
어느샌가 또 계좌는 매수가 대비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단은 조금 안타깝게도 반도체 IT에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함부로 혹은 섣부르게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 네.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IT 두 가지 이벤트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HBM, 퀄텍스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반도체 IT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고 저희는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참 또 하나의 속상함은 뭐냐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불타오르는 건 개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의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보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매수세를 과감하게 동참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 네. 지금 반도체 IT는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관망 스탠스를 좀 보이시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 저는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네.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반도체 시장이 현재 정점 성장률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한국 그리고 중국의 이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비중을 약간 네. 조절해보자 하향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했지만 인라인 수준의 하향 조절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한몫할까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모건 없어요? 스탠리는 지금까지 그런 하향 리포트를 내놓고 적중한 적 없어요? 며칠 뒤에 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벤트 이후에 수급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뭐 트럼프가 되었든 바이든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공화당이 되었든 지금은 AI 시대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HBM이고요.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IT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조정의 기간이 짧을지 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분할해서 혹은 조금 더 이벤트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저는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의견은 고? 네, 고 해야죠. 네, 고인데 한국 안에서 바닥이야라고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조금은 보자. 네. 단언할 수 있는 건 현재 구간에 매도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래서 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까요? 장중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테마가 굉장히 강해요. 이 재건 테마로 꼽히잖아요. 특히나 국내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러 진짜 기업들이 간다면 네. 1차적으로 뭐 두산그룹주, 그렇죠. 현대그룹주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고 그들도 얼마만큼의 수주를 받을지는 가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트럼프 주도하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국 기업부터 챙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수주 물량이 적거나 아니면 또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줘야 되긴 하지만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은 원래는 두산 밥캣입니다. 그런데 두산 밥캣이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렇죠. 본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여러 이제 수급 이슈로 흔들림이 많아서 두산 밥캣을 좀 제외하고 놓고 보면 HD 현대인프라코, HD 현대건설기계처럼 조금은 이제 중 혹은 대형주 단에서의 인프라 관련 투자 쪽을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는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현대 에버다임을 포함해서 히림, 한미글로벌처럼 재건 쪽에 엮이는 종목군들 중에 성과, 그러니까 실적을 낼 수 있는 쪽에 저는 조금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재건 쪽이랑 엮였지만 그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천천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10개 중에 한 7개에서 8개 기업이 아직까지 적자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온 주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대내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테마와 섹터는 계속 관심 오케이. 하지만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된다. 이제 건설 기계 하면요. 국내 기업에서 불도저, 그렇죠. 굴착기, 여기다가 로더, 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런데 지난 거래보다 오늘의 반응이 좀 과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지금 거의 상한가 거래제한폭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더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고스톱 정리해 주시죠. 저는 더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강한 수급이 몰렸으니까 조금 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기입니까? 아니면 중기? 단기로 보셔야죠. 네,
단기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알아봤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네. 우리바이오 볼게요. 갑자기 이제 또 정책 수혜주로 대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마리화나라던가 대마초 이야기 매번 미국과 정책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그쵸? 키워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바이오 실수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냥 단기적으로 빠르게 저는 정리를 하신 게 맞다고 조금은 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해리슨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평가가 이렇죠. 바이든보단 낫지만 결국 트럼프에 견주어 봤었을 때 너무 약하다라는 평들이 많은 상황.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에 그 새로운 인물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분이 나오기 전까지 물론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으나 시세 연속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저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움직였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동안 물려 계신 분들의 비중 축소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오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내일 다시 시세를 보고 판단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슨 효과는 잠시뿐일 것이다. 네. 우리 바이오 현 구간에서 믿을 만한 테마는 아니다. 네. 앞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고인데 지금 이 테마 관련 테마는 스톱이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네. 흐름을 빗대어 봤었을 때 이 테마의 연속성이 굉장히 짧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혜를 받느냐 수혜를 받지 못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그룹주, 현대그룹주들은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이 대마라고 하는 마리아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왔었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수혜를 볼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그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는 스톱 의견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라온시큐의 오늘 보완주들이 올랐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이 전 세계 셧다운이 보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보완주가 오르다니 아이러니하네요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도 빅테크주들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 기술력을 믿을 수 없어 하고 빅테크를 매도하는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뭐 아이러니한 것도 있겠지만 해당 기업이 지금 문제가 되면 네. 당연히 반대급부로 반대 어떤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기업들, 해당 기업의 빈자리를 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보안주들이 각광을 받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왜 오전에 이렇게 시세가 내고 이렇게 죽느냐? 당연히 그 경쟁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AI 반도체 이야기할 때 냉각 기술 관련한 기업들 많이 다뤘잖아요. 네. 저는 그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GST라든지 KN서 좋은 기업인데 만약에 냉각을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실 거라면 미국의 버티볼딩스처럼 해당 기술로 실제로 돈 버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반대급부로 수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뭐 팔로알토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게 맞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 성장이 필요한 거죠. 저도 오늘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보안 관련주들이 올라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혹시나 역시나였기에 일단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수급의 회복이 좀 기다려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더군다나 더 길게 달렸던 상황에서 너무 길어요. 반등하기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라온시큐어라든지 슈프리마처럼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은 관심 종목에는 설정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당장의 매매는 스탑 의견을 드리지만 네. 추후의 흐름을 좀 지켜볼 만한 기업들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이긴 한데 추후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네. 혹시 좀 확장해서 보면요. 가상화폐 테마가 강했을 때 보안도 항상 같이 짝꿍처럼 거론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상승과 함께 보안주들도 대두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벌써 코인 시장과 ETF 시장으로 좀 나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다 해서 이번에도 그렇다 하기에는 시장의 변화가 워낙 크게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가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보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슈프리마나 라운시큐어처럼 갤럭시에 탑재되거나 무인 점포의 어떤 입출입을 관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이상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는 스톱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어요. 보안주 오전장의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은 이슈 부각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이게 얼마 만의 이슈입니까? 엔터주 내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슈가 나왔는데 21 컴백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저의 세대거든요, 21.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곧 있으면 뭐 지드래곤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재결합 소식에 오를 만하다. 연속성 있을까요? 저도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기분도 좋았고 그러면 YG가 이제부터 반등을 해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니까 워낙 지금 많은 4세대 혹은 4.5세대 걸그룹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2NE1 하나의 그룹으로 얼마만큼의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은 반가운 마음대로 두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재결합해서 성과를 내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당장보다도 다음을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좀 현재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오히려 저는 YG 쪽보다는 큐브엔터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지금 그 걸그룹이 컴백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안에서의 상승을 본다면 차라리 지금 4세대에서 잘하고 있는 그렇죠. 기업들을 보자.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YG엔터의 경우에는 4세대의 베이비몬스터가 있지만 두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그의 공백을 뭐라도 하나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21과 지드래곤이 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워낙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조정받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마 비교를 했었을 때 YG를 탑티어로 좀 뽑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오히려 JYP 엔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하고 오늘 조정을 받지만 그래도 새로운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 게 이쪽이라서 저는 네. YG보다는 다른 기업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뭐 엔믹스 이야기 나오고 지금 참 말 많은데요. 4세대 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YG 엔터테인먼트 스톱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보시죠. 오늘 우리바이오 YG엔터 시프트업 라운시큐어 스톱이고요. 나머지 6개는 고입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좋다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안 빠질 확률이 높다 그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1차 매수 정도는 저는 지금의 오늘의 종가를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1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소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 반발세가 이제 나올 시에는 목표는 일단 18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고요. 이 가격대에 아마 도달하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이 가격대 왔을 때 엄청나게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실적이라든지 삼성전자 퀄테스와 관련한 이슈다라고 하면 저는 또 신고가까지도 봐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끝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8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고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